자, 이제 또 개장 준비 들어가게 됐습니다. 장경민 차장님 오늘 네. 주제는 또 뭘로 잡아오셨는지 볼까요? 뭐 앞서 그 오프닝 때 뭐 말씀해 주셨던 고용 서프라이즈? 그런 것들 중에서도 좀 놓여 있죠. 좀 그러니까 세상의 변수들이 지금 이제 투자에 좀 기대고 갈 만한 그런 변수들의 모순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오래 나타나지는 않거든요. 어쨌든 이런 것들에서 둘 중에 하나는 정리가 되고 방향성을 좀 나타내기 마련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변수들이 하나 둘씩 튀어나오고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좀 혼탁한 이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목은 모순과의 싸움이라고 좀 정해봤고요.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이제 미국 얘기입니다만. 근데 미국 금리는 연동이라 그랬잖아요. 미국의 어떤 그 메이저 그 거대한 나라의 금리가 움직이면 동행할 수밖에 그렇죠. 없는 것들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침에 나온 뉴스는 가계부채 얘기 또 나왔어요. 가계부채가 GDP의 100%를 넘어섰어요. 그러면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. 부채니까.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. 네.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다들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과연 이제 우리가 2월, 3월 달 같이 이렇게 발작이 날 정도의 그런 강한 속도가 나오느냐 이제 이런 싸움인데 어쨌든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는 지금 재확산이 막 되는데 뭐 여행 규제를 풀고 또 소비재에 대한 이런 시각도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좀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. 3월 달에 좀 이상한 현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이머징 마켓, 글로벌 EM 마켓으로 자금은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만 외국인들은 한국을 매도를 했죠. 근데 4월 들어서 요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서 돈은 나오고 있는데 국내로는 유입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대충 좀 감이 오시죠. 반도체를 사는구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도 반드시 좀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는 또 생산이 없어가지고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실적은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. 뭐 이런 상황,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 상황들이 지금 많은 그런 변수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시장은 또 이렇게 슬슬 반등을 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거래 대금이 늘지 않고 있는데 뭐 지수와 주가가 이렇게 좀 뭐 또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 이렇게 좀 또 놓고 봤을 때 동학개미의 힘은 또 조금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또 기존에 있었던 외국인들의 입김이 또 시장을 또 주무르는 그런 시장으로 조금 회귀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본능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. 역시 다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과 또 실질적인 매수가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걸 좀 인정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첫 번째 단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동시만기일이 있고 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 12일에는 백악관 초대 또 받았죠. 거기서 이제 기아차는 오늘 차 떼고 이제 기아로 바뀌죠. 사명이. 네, 맞습니다. 예.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. 지금 통신 그런가요? 기아라고 좀 나와요. 기아. 예. 그 엠블럼 이렇게 잘 옆으로 보시면 약간 질 같이도 돼 있는데. 네. 뭐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다가 이렇게 과연 이제 기아하고 카이하고 헷갈리던데 좀 그죠? 그럴 수도 있죠. 네. 네.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가 하여튼 이번 주는 중요합니다. 이게 낙수 효과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삼성전자 혼자 재미를 보는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낙수 효과가 나오려면 당연히 생산 증가, 투자 이런 것들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줘야지만 이제 소부장 쪽으로의 확산이 나오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삼성전자만 외국인들이 들었다 놨다 하는 좀 재미없는 흐름으로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하여튼 삼성전자가 핵심은 맞는 것 같고요. 삼성은 구자 보나요? 구만전자?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. 지금 봤을 때는. 근데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던 것들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조 이상의 어닝이 나오는 경우 플러스 미국에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금 뭐 주가 가격 보면은 9조 원을 이미 반영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. 9조 5천억 뭐 이 정도, 네. 9조 초반 중반 뭐 이 정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그러면 뭐 하나는 넘어선 것 같고 만기일 만약에 스무스하게 넘어간다고 하면은 잠정 실적까지 잘 타고 넘는 거고 백악관 쪽에서 이 인쇼어링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뭔가 혜택을 주면서 반도체 생산 이 가치 밸류 체인에 대해서 뭐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좀
정책적인 이제 그런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이제 속도도 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일단 반도체 투자 구체화에 대한 그런 기대치는 가지고 있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일단 근데 요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반도체나 뭐 또 소부장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기대감에 가다 보니까 기존에 계속 우리가 부르짖었던 또 경기 민감 뭐 이런 쪽에 또 관심이 또 싹 소그라드는 네. 이런 이제 풍선 효과, 시속 게임 이런 것들이 좀 되다 보니까 지수를 막 300, 3,200, 300 뭐 이렇게 올린다기보다는 어쨌든 반도체에 관심이 좀 모여 있는 한 주가 되고 있고 그 반도체의 힘으로 지금 이 모순된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. 저는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. 외국인들이 돌아온다 그래서 굉장히 훈훈한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. 그냥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,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를 콕 집어 사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외국인들은 우리 지수를 바라보기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점은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개인들은 계속해서 개별주를 가지고 주물떡주물떡 할 가능성이 높고 기관들은 ETF와 연동돼서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좀 수동적인 그런 지금 매매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이 모순된 상황에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흐름은 이번 주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되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관심 종목으로 좀 놓고 본다면 역시 좀 소부장이 좀 많고요. 삼성전자 또 PSK, 솔브레인 이렇게 반도체 또 소재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기타 이제 최근에 좀 이 수급이 좀 좋게 돌아갔었던 SK텔레콤이나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. 지금 제가 봤을 때 현대위아도 굉장히 실적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. 뭐 현대차, 기아차 모두 괜찮은 실적을 냈고 그 중심에 있어서는 내연기관차들이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P도 좋고 Q도 좋고 했기 때문에 현대위아도 지난 금요일에 좀 강세가 좀 나왔었는데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지고 있고 SK텔레콤도 지난 3, 4년간 좀 30만 원 근처도 못 가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는데요. 이번에 이제 이 지배구조 개편 나오면서 3자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까지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관심된 종목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맞습니다만 삼성전자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에이 이러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서 네. 저는 PSK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PSK. 네,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집중은 PSK로? 네, PSK. 알겠습니다. 잠깐 그러면 또 심리영 아나운서한테 가서 오늘 또 관심 기업이 뭔지 삼성전자가 또 제일 먼저 위에 올라와 있나요? BTP가 올라왔을까? 삼성전자네요. 네, 삼성전자로 한번 관심 기업 리스트 좀 보고요. 그다음에 또 레포트 정리된 거 알아보겠습니다. 신민영 아나운서입니다. 자, 정혜민 차장님, 오늘 LG전자 또 뭐 운명의 날이라고 합니다. 스마트폰을 완전히 철수하느냐? 네. 스마트폰 사업부가 23개 분기 연속 적자? 이렇게 알고 있는데. 네, 뭐 처음 듣는 뉴스는 아니실 아니죠. 걸로 좀 봐지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일단 한 5, 6년간 6년 정도가 5조를 까먹었으니까 뭐 네. 연간 대충 봤을 때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좀 손실이 좀 났던 걸로 볼 수 있을 테고 뭐 이거를 단순하게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간 LG전자의 PER이 10배에서 15배였으니까 뭐 손실로만 따졌으면 한 5, 6천억 정도 곱하기 PER 이렇게 하면은 5조에서 한 8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상승할 수 있는 뭐 단순하게 접근하면 그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뭐 주가에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이슈 오늘 이사회에서 어떻게 출구 전략을 정하느냐, 어떻게 퇴로를 만드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특별한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 인력들을 어떻게 재배치를 할 것인가.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런 좀 스마트폰 인력들이 다른 가전이나 또 다른 사업부에 갔을 때 기존에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사업과 또 기술이나 이런 것들 접목이 되면서 뭐 좋은 가전에 좀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좀 적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그 이후가 오히려 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오늘 이제 이 이슈, 이사회에서 휴대폰 사업부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퇴로 어떤 출구 전략을 세우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새롭게 이렇게 좀 부각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회계적으로 굳이 따져서 말씀드린다면 시가총액이 뭐 5조에서 8조 정도가
까먹을 걸 덜 까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. 연간 여기 손실 곱하기 PER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이 좀 됐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이슈는 그냥 그렇구나 어떤 전략, 그러니까 이 팩트보다는 어떤 향후의 출구 전략이 나오는가 요거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LG전자는 그거 외에도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과 또 마그나와의 또 합작 뭐 이런 네. 이슈가 계속 맞물려 앞으로 있다 보니 미래 지향점에 그렇죠. 대해서 명확히 좀 그렇게 본다면 모양을 잡아줬잖아요. 네, 뭐 좀 뭐 중기적인 흐름으로도 저는 뭐 한 20만 원대까지도 뭐 LG전자 주주분들한테는 그냥 꽉 붙들고 가십시오라고 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이것도 일종의 첫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의 그 제목처럼 모순과의 싸움일 수 있죠. 그렇죠. 적자가 누적이 돼서 그거를 잘라낸다는 거를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렇죠. 분위기. 네,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합니다. 자, 두 번째 뭐 이거 관련해서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서 이따 또 기업을 준비하시는 네, 것들 네,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건 이따가 보고. L자 들어가는 기업이니까요. 네. 네. 그렇죠. L자 들어가는 기업이 몇 개가 되나. 네. 하여튼 겁나 자, 많습니다. 뭐 겁나.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. 어떻게 또 네. 준비해 볼까요? 불편하지만 좀 달콤한 차이나머니. 요즘 뭐 얘기가 좀 많죠. 뭐 네. 김치, 뭐 한복, 뭐 또 역사 이런 좀 공정에 대해서 모 드라마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좀 촉발이 돼가지고 시청자들이 이제 항의를 하고 결국 이제 폐지가 되는 이제 그런 일까지 좀 있었는데 일단 뭐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죠. 뭐 정치, 사회, 문화적인 그런 이제 공정에 대해서는 뭐 과거에 좀 역사적인 그런 것만 이제 좀 있었는데 이제는 뭐 돈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문화까지 이제 이렇게 하려는 좀 문화적 그런 공정까지 굉장히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굉장히 이게 민감한 시기이긴 그렇죠. 한데 요즘이. 예. 그렇죠. 요즘 뭐 이렇게 또 정상회담 또 시진핑 주석의 온이 많이 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. 특히나 이제 최근 잘 나가고 있는 이제 드라마나 컨텐츠 쪽에서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했다라는 게 향후 이제 중국의 자본 또 중국의 뭐 지난주 후반에 이제 한중 외교 회담이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우리 쪽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시진핑 방안에 대한 거를 뺐어요. 그러면 백신 협력만 강조하는 약간 좀 미묘한 온도차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글쎄요, 뭐 이렇게 우리 주변국들은 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항상 껴 있잖아요. 네. 미국과 중국의 패권 속에 라인 내에 지금 타 있기 때문에 우리 편 내 편 편가르기 하고 있고 또 줄 서라라고 안보와 하는데 경제가 또 분리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굉장히 힘든 그런 포지션은 맞는 것 같아요. 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죠. 뭐 박쥐가 꼭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이쪽에 가서는 하고 저쪽에 가서는 해줘야죠. 실리를 찾아야죠. 네, 실리를 근데- 내 밑에서는 실리를 찾고.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드라마, 컨텐츠, 뭐 판권 이런 거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던 시점에 이제 이런 네. 게 좀 터지면서 게임 같은 경우도. 굉장히 좀 안타깝죠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문화 산업 쪽에서 하여튼 뭐 좀 시비가 걸릴 만한 이런 일, 뭐 물론 잘못은 뭐 명확합니다만 이제 네.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은 좀 빨리 좀 가보면은? 결론적으로 보면은 차이나머니의 소비. 달콤한 부분만 보자라는 부분이에요. 네, 그래요. 네. 달콤한 부분만 보자라는 이제 그런 이제 결론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백신 여건이 활성화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한정적으로 할 겁니다. 이 네. 굉장히 동선도 한정적으로 하고 패키지 여행에 한정지을 것 같고 그렇더라도 중국 쪽에서 소비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쪽에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시장은 반도체 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뭐 따라가기보다는 좀 반대쪽에서 좀 매수 기회를 찾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계속해서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, 그러니까 소비재적인 부분은 중국의 차이나머니가 들어가는 쪽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의 관심도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가도 확실한 좀 바닥을 좀 지켜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종목으로 보면은 뭐 아모레퍼시픽, 호텔신라,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 지속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. 중국향 소비재주 그렇죠. 뭐 이렇게 보통은 많이 전통적으로 얘기하는데. 좀 보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애터미가 네. 굉장히 좋은 그 실적이 좀 예상되면서 그렇죠. 애터미의 핵심이 되고 있는 콜마비 NH 오늘 좀 콜마비 관심을 NH. 가져보셔도 좀 좋은 주가가 좀 나오지 그 주가의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중에 또 집중. 콜마비 NH죠. 그렇죠. 애터미가 글로벌 그
다단계 업체죠. MA를 아메이를 넘어섰다. 뭐 예, 이런 내용도 얘기 좀 나오던데. 있었어요. 하여튼 뭐 다단계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. 네. 네. 피라미드가 안 좋은 개념이지. 네. 그죠? 네. 다단계의 마케팅 영업 방식이죠. 네. 예. 방문 판매 형식이니까. 자, 이제 또 개장 임박했으니까 개장 후에 또 살며시 시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